보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괜찮아. 보면은 이제 막 이거 어떻게 나와요? 이게 줄 거야. 전문항을 다 푸는 건 아니고 일단 숙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유형 그래 미리 말해줄게. 우리 유형 22번까지 다 풀어놓은 건데 잘 들어. 그 문항 보시면 마플 그 문제들 보면은 학교 기출 대표 유형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최다 빈출 왕중용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번호 바로 옆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만 풀어놓은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나 항상 마플 수업할 때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회 독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숙제 내. 그때는 터프랑 나머지 문제 다 풀어봐. 이렇게 숙제를 항상 쪼개서 내요. 그래가지고 학교 기출 대표 유형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최다 빈출 왕중류라고 적혀져 있는 거. 요거. 네. 그때 빠져서 못 받았군요. 저도 그럴까요? 내가 꽤 많이 뽑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 어디다 넣었지? 한번 기다려봐. 나 읽었나 봐, 얘들아. 기억이 안 나지. 많이 뽑았는데. 일단은 하나가 구겨져 있어. 구겨져 있어도 돼? 괜찮아? 자, 그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자, 둘. 하나는 안 구겨져 있는 거야. 자, 가져가 빨리. 알았죠? 아닌데 더 뽑은 게 있는데 저 구겨진 게 보이네. 구겨진 거 누가 가져왔어? 괜찮아? 너가 가져왔어? 괜찮아? 알았어. 촬영 버튼 눌렀나? 나 어떡해. 나 늙었나 봐. 나 기억이 안 나, 요즘 얘들아. 언제 눌렀대? 참. 미치겠네. 자, 봅시다. 얘가 진짜 신기한 게 3자 들어가니까 뇌가 지금 갑자기 죽어요. 진짜. 제가 이제 올해로 3자가 들어갔거든요. 앞자리에. 저 꽤 진짜 스마트한 여자예요. 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 굉장히 진짜 막 우리 선생님 진짜 꽤 공부로 날렸는데 그리고 까먹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쌤이 예전에는 전화번호 같은 거 있잖아. 핸드폰 전화번호 같은 거는 그러니까 숫자에 강한가 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빠랑 나랑 맨날 명절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명절에 아빠 차를 갖고 가잖아. 그 앞차에 차량 번호판이 보이잖아요. 차량 번호판 가지고서 숫자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1 이런 게 있으면 1 더하기 2 괄호하고 3 나눠주면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을 막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후다닥 4시간이 다 있고 왜냐면 이제 아빠랑 가지고 촬영 운동을 하면서 아빠랑 그렇게 퀴즈를 하는 거야. 빨리 이제 퀴즈 이렇게 해서 이제 맨날 앞차가 끼어들면 또 이제 막 이제 퀴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빠랑 명절에 이렇게 가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쌤이 진짜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딱 들으면 바로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진짜 날짜도 까먹고 그 다음에 애 이름도 기억이 안 나서 그 3, 4반에 맨날 시은이랑 지은이랑 맨날 헷갈리는 거 있지. 시은이 얘기 맨날 지은이라 그래서 진짜 내가 맨날 시은이 얘기 지은아 이러는데 저 시은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막 이러고 선생님 진짜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막 카메라도 저번 시간에 촬영을 한 줄 알았던 거야. 그때 차라리 이게 낫지. 촬영 버튼 안 누른 줄 알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잖아. 근데 촬영을 한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딱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찌끄기 없는 거지. 씨발, 그치? 그래서 나 2시에 찍어서 다시 찍는 거야. 상황 온 거야.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똑똑해야 돼. 멍청해지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해져요. 그치? 그래서 아무튼 당신이 지금 요즘 좀 정신 상태가 그렇다. 아무튼 1201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x의 그 그래프는 함수 fx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일단 요 문제 하기 전에 평행 주기함수라는 녀석부터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런 꼴의 함수들을 내가 그냥 평행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f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적당한 예시가 있나요? 없나? 없네. 그래서 내가 써볼게. 그러면 fx라는 녀석을 내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게. 이걸 하나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다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정의를 할게. 됐지? 그러니까 마일부터 1까지 지역에서 fx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내가 써놓은 거야. 그랬을 때 fx 더하기 2라는 친구는 fx 더하기 3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저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내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 주기함수라고 불러.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는 수학적 용어가 아니야. 그냥 내가 정의를 한 거야. 알았죠? 내가 정의를 한 건데 얘가 기본적으로 주기함수랑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요 3만 없었어도 주기함수야. 그렇지 않아요? fx 더하기 2는 fx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두 칸마다 반복된다라고 정의를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일부터 1까지 지역에서 이 친구가 그려지는데 예를 들어 3만 없었다면은 그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 그래프 모양이랑 똑같은 그림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 소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더하기 3이 돼 있어.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세 칸 위로 올리면서 그리겠다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차함수 요거를 그냥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3이 없었다면은 1부터 3까지 지역에서도 이 그래프 모양이랑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제 말이 이해되죠? 3부터 5까지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 그래프 모양이랑 똑같이 그려지겠죠? 주기함수라는 뜻이니까. 쓴말 이해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3이 붙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일부터 1까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이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기 x자리에 마일부터 1까지 집어넣어봐. 그럼 얘 입장에서는 x자리가 1부터 3까지로 바뀌는 거 맞지? x자리에 마일부터 1까지 딱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 x 더하기 2라는 친구는 사실상 1부터 3까지잖아.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지역에서 그려지는 f는 마일부터 1까지 그려지는 그 그림에서 3칸 들어 올려주세요. 이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마일부터 1까지 그려지는 이 그림에서 3칸 위로 올린, 즉 이 그래프 모양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3칸 위로 올려서 그려줘. 이 소리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3까지 지역에서 그려지는 그림에서 요 x자리에 1부터 3까지를 넣어주면 얘는 지금 3부터 5까지로 바뀌는 거 맞지? 여기다가 1부터 3까지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3부터 5까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요 전에 1부터 3까지 그려졌던 요 그림에다가 또 몇 칸 올려서? 3칸 올려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소리인 거예요.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그림 모양 자체는 똑같은데 주기함수처럼 곡선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동할 때마다 몇 칸씩 들어 올려서 3칸씩 들어 올려서 그려줘. 요게 약간 평행 주기함수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주기함수는 주기함수인데 위로 들어 올리면서 그려줘. 이런 느낌인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주기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일부터 1까지 지역에서 여기 곡선의 넓이를 쌤이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 곡선의 넓이가 A. 됐지? 그러면 당연히 1부터 3까지 지역에서 그려지는 넓이는 뭐겠어? 원래 이 곡선의 넓이 A라는 녀석에서 누굴 더 더해주면 된다면 높이가 3이 더 추가된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3짜리 높이를 가진 직사각형의 넓이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발판, 그러니까 마치 이거 이렇게 발판 높이 3짜리가 추가돼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야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제 말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마치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높이가 3짜리 직사각형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첫 번째 녀석으로부터 2번 이동했으니까 곡선 A라는 넓이에다가 요 발판 3짜리 직사각형이 몇 개 추가되는 거겠어? 2개가 추가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 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fx라는 친구가 마일부터 1까지 정의돼 있다면 마일부터 1까지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1부터 3까지가 정의되는 거니까 1부터 3까지 지역에서의 그림은 마일부터 1까지 지역에서의 그림에다가 색한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내가 평행 주기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자, 그런데 1201번은 약간 얘랑 결이 달라서 얘는 좀 따로 그냥 문제를 풀게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x라는 함수는요. f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fx라는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소리는 x 대신에 x 빼기 a 대입해주세요. 요 소리인 거 맞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b만큼 들어올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G형 값은 0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라는 이 녀석에서 빼기 인테그랄 a부터 2a까지 gx dx라는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 8이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실수 a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g형이 0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gx라는 요 함수에다가 0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0 넣어주시면 f-a 더하기 b는 0입니다 이 소리네요. 자, 제 말이 됐어요? 그러면 f-a는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fx 줬거든요. fx가 x제곱이니까 f-a는 x자리에 그치 마이너스 a 넣어주면 되겠지? a제곱이란 소리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가 0입니다 라는 첫 번째 관계식 하나 얻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0부터 a까지 fx라는 친구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얘는 x제곱이거든요. 됐죠? 얘는 x제곱이야. 자, 그런데 a부터 2a까지 이 친구를 적분한 거를 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gx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 녀석으로 쓸 수 있지. f x-a 더하기 b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어. 자, 그러면 얘는 적분 구간이 0부터 a까지인데 얘는 적분 구간이 a부터 2a까지야. 이것도 마음에 좀 안 들어.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치? 똑같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 나는 fx라는 함수를 아는 거지 fx 빼기 a라는 함수는 모르잖아요.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fx로 바꿔줄 거야. 자,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이 친구는 fx라는 함수로부터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 이동된 그래프인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fx로 바꿔주려면 왼쪽으로 a만큼 평행 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fx가 되지? 근데 내가 관찰하는 함수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 시켜줄 거면 구간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 똑같이 평행 이동 시켜줘야 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야 정적분 값이 같죠. 정적분이라는 건 관찰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함수를 1부터 3까지 관찰할 거야. 그런데 이 함수를 한 칸 땡겼어. 그럼 관찰 지역도 한 칸 땡겨줘야 똑같은 정적분 값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왼쪽으로 a만큼 땡기고 싶으면 적분 구간도 왼쪽으로 a만큼 땡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니까 식 바꿔보겠습니다. 인테그랄, 나 얘를 fx로 바꿀 거야. 그러면 적분 구간도 똑같이 어떻게? 왼쪽으로 a만큼 땡겨주면 돼. 나 0부터 a까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거 상수는요, 여러분들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상수는 상수죠?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친구는 얘야.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0부터 a까지 fx에서 0부터 a까지 fx 더하기 b를 빼준 거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b dx 이거밖에 안 남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적분해준 친구가 얼마다? 8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평행주기함수 아닙니다. 평행주기함수는 동일한 f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gx가 얘다 이거기 때문에 얘는 평행이동 뭐 이런 걸로 해석해야지 평행주기함수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됐죠? 이건 b 지운다고 주기함수인 게 아니잖아요. 내 말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bx를 이제 적분했으니까 0a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ab라는 친구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제곱 a 세제곱이 8이다. 이 소리라서 a 값은 얼마야? 2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저번 시간에 평행이동 설명 다 했을 겁니다. 그치? 관찰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함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땡기고 싶어? 구간도 오른쪽으로 땡겨야 돼. 맞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라 얘는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1204번이랑 12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대표적인 그 평행 주기함수 같은 문제예요. 근데 1204번은 그렇지 않구나. 1204번은 그냥 gx라는 친구가 fx를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평행 주기함수 아니야. gx는 f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1204번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04번은 자, gx라는 함수는 f라는 친구를 x방향으로 2칸, y방향으로 1칸 들어올려주면 되는 함수입니다. 이 소리죠?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인테그랄 2부터 7까지 자, gx를 우리가 적분해야 되니까 나는 이거 적분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fx에 대한 정보만 아는 거지 fx 빼기 2라는 녀석의 정보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 친구를 너네는 무조건 fx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얘를 fx로 바꿔주고 싶으면 왼쪽으로 2칸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그리고 더하기 1 dx 이거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에게는 0부터 5까지 f라는 친구의 정적분 계산해 주시고 1은 적분하기 쉽잖아. 1은 적분하면 x고 위끝 아래끝에 5랑 0 넣어주면 5죠 그냥. 제 말이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는 이것만 구해주면 돼.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가족권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f-x랑 fx가 같다라는 거니까 우리 이거를 y축 대칭 시켰어요. y축 대칭 함수예요.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는 거 알지? 그치? y축 대칭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번 조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나번 조건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요게 4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지금? 원점 대칭이네요. 나 못 봤어. 죄송. 원점 대칭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못 봤어요? 설레버린다. 이거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답원 조건 보자. 자, 답원 조건에서는 fx 더하기 2라는 친구는 fx래. 그러니까 f라는 친구는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인 거야. 됐죠? 그럼 잘 들어봐. 원점 대칭 함수인데 나 0부터 1까지 지역의 정적분값이 4분의 1이라는 거 알아. 그럼 당연히 원점 대칭 함수니까 y부터 0까지 지역의 정적분값은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부호가 정반대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부터 1까지 딱 주기가 2칸짜리 한 사이클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적분값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됐어? 한 사이클에 대한 정적분값이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 요 친구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주기만큼 끊을 때마다 정적분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자, 내 말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0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봤자 0이야. 그치? 주기 2칸씩 끊을 때마다 무조건 넓이가 0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정적분 해준 것도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0이겠지. 그럼 남는 게 4부터 5까지로 바뀌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런데 주기함수니까 어차피 2칸마다 반복돼 안 반복돼?
반복되지. 그러면 4부터 5까지 정적분 하나, 주기 20 빼가지고 0부터 1까지 정적분 하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내가 주기함수가 나왔을 때는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는 건 내 자유라 그랬어. 4부터 5까지 정적분한 것은 2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거랑 똑같아요. 주기 2씩 반복되니까. 두 칸 왼쪽 지역에서 관찰해도 곡선 똑같이 나올 테니까. 또 두 칸 빼가지고 0부터 1까지 관찰하는 거랑도 똑같은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 4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0부터 5까지 정적분한 거 4분의 1이고 4분의 1. 됐어요. 이건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고. 그치? 4부터 5까지는 0부터 1까지 나와요. 언더스탠? 그래서 평행이동 성질 다 써야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5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럼 4분의 21 이렇게 정답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정답 얼마가 된다?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05번. 얘가 핵심이야. 얘가 평행주기 함수 내용입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4만 없었어도 무슨 함수입니까? 주기함수죠. 둘의 차가 3만큼 차이가 나니까 주기가 3짜리인 주기함수였던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세 칸마다 그려지는 F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발판이 얼마 추가된다는 소리야? 4씩 추가된다는 거야. 세 칸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발판 4짜리가 추가되면서 그림이 커져가고 있다 이 소리야. 언더스탠? 자, 그랬을 때 나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3까지. 자, 나번 조건의 핵심이에요. 0부터 3까지 F를 적분을 하게 되면 한 사이클에 대한 적분값을 줬죠? 자, 이 녀석은 1이래요. 0부터 3까지 F를 적분을 해주면 1이래. 근데 문제는 0부터 3까지 뭘 씌워서 적분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주면 넓이가 얼마가 됐대? 5가 된대. 더 커졌대. 자, 이게 무슨 말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봐봐. 0부터 3까지 곡선을 그려서 적분을 그냥 했을 때는 1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했을 때 더 커졌다는 것은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음수로 봐야 되고 얘는 양수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여기 음수 부분을 뭐로 만들어서 적분하죠? 양수로 만들어서 적분을 하잖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 했을 때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정적분값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곡선이 반드시 X축보다 밑에 그려지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X축 밑지역을 A지역이라고 할게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 B지역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리고 요 A랑 B는 넓이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fx dx라는 녀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옮기나 뒤로 나가. 자, 0부터 3까지 fx dx라는 친구는 얘들은 여기는 양수 지역이니까 b로 읽어주는 거 맞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a로 읽어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음수로 읽어줘야 되니까 빼기 a라는 뜻인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여기 부분의 넓이를 제가 b라고 잡은 거고 여기 부분의 넓이를 a라고 잡았을 때 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거는 얘는 진짜 넓이 b로 인정해줘야 되지만 얘는 a로 인정하면 안 되죠. 넓이로 인정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a로 인정해야죠. 음수값이니까. 됐지? 그래서 b 빼기 a는 1입니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얘는요? 얘는요 마이너스 a로 인정해야 됩니까? 얘를? 아니죠. 얘 절대값 줄 거니까 진짜 넓이로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a 더하기 b 이게 얼마다? 5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발 이해됐어? 여기 음수 파트도 접어 올려가지고 양수 파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넓이 구하겠다 이 소리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b가 5다 이 소리야. 아, 그래서 음수 지역에 해당하는 녀석은 얼마로 인정하는 거고 2로 인정이 되는 거고 여기 지역은 얼마인 거예요? 실제로 3이었던 거죠. 자, 내 말 이해돼?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자, fx의 그래프와 x는 6이라는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0이고 3이거든요. 0부터 3까지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됐죠? 그럼 우리가 3부터 6까지 지역에서도 곡선을 그려줘야 되겠지? x는 6까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3부터 6까지 지역에서는 이 곡선 모양 그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진짜 그대로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그려줘야 돼? 발판? 그치 4 추가해서 그려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면 되고 아 요만큼의 높이가 4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려 하는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이 높이가 4짜리인 발판을 추가했잖아. 그런데 항상 발판이 추가되는 기준선은 X축이에요. X축. 이해됐어요? X축에서 높이가 4짜리인 직사각형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 X축 입장에서 이 곡선은 X축보다 밑에 있는 지역도 있고 위에 있는 지역도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높이가 4짜리 발판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발판의 상단 부분보다 밑에 있는 지역이 존재하는 거고 위에 있는 지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요 친구에서 발판 4를 추가해가지고 발판 4를 추가해서 이 친구, 이 X축 입장 내에서 곡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4만큼 추가됐으니까 마치 높이가 4짜리 발판이 추가된 상태에서 곡선을 그릴 때 그 위에다 그리면 안 되지. 이 친구들 X축 입장에서 곡선이 밑에 있는 지역도 있고 위에 있는 지역도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높이를 4 들어 올렸으니까 이 친구 기준선으로부터 밑으로도 그려주고 위로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 말 이해돼? 근데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발판을 여기서 추가했다라고 생각하거든? 발판은 여기서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X축 입장에서 발판을 높이 4씩 들어 올려서 추가하는 거예요. 항상 기준선은 X축이야. 내 말 이해돼? X축으로부터 이 곡선은 밑에 있는 영역도 있고 위에 있는 영역도 있으니까 이 X축으로부터 높이가 4짜리 발판을 추가했고 그 발판에서 우리가 곡선이 밑에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위에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 발판을 여기 밑에서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헷갈려요. 그럼 넓이 못 구해요. 여기 얼마만큼 이 직사각형의 어느 정도가 X축보다 밑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구해. 이 넓이를 못 구한다고. 이 넓이 구해주려면은 원래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직사각형과 이 녀석 넓이 계산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의 넓이는 니네가 구해줄 수 있어도 이 직사각형 넓이를 못 구하잖아. 높이가 4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항상 발판은 X축에서 발판을 추가했고 그 상향 부분에서 마치 X축의 그림 그리듯이 얘도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했던 게 뭐냐면은 X축과 X는 6이라는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넓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로 인정해야 돼요. 정적분이 아니야. 넓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넓이 더하기 여기 넓이에다가 여기 넓이까지 다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인 거라고. 됐지?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산합시다. 얘는 넓이로 인정해야 되니까 얘는 2 마이너스 2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넓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3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자, 여기는 발판 4짜리가 하나 추가됐죠? 내 말 이해돼? 근데 색칠된 지역은 요거니까 여기 부분은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죠, 그치? 잘했어. 이거 잘하네. 1등 못한 애들이 이걸 빼줘야 된다니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요 직사각형에서 얘 빼줘야죠. 그 다음 얘는 더해줘야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이 발판 넓이가 뭐야? 밑변은 3이고 높이는 얼마짜리야? 4짜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12라는 발판에서 요 A라는 친구는 빼주고 요 B라는 친구는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그래서 이걸 준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B 빼기 A를 준 거야.
이해됐어요? 얘는 사실 A 더하기 B로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 얘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걸로만으로는 못 구해요. 맞아요. 이 부분 넓이를 구할 때는 발판에서 여기는 빼줘야 되고 여기는 더해줘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y 더하기 b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문제에서 1이라고 했습니다. 1 이렇게. 됐어? 그래서 2 더하기 3에다가 12 더하기 1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18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건 꽤 많이 틀려요. 자, 발판은 항상 x축 기준으로 발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x축에서 곡선이 그려지는 것처럼 발판의 상향 부분에서 곡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발판을 마치 이 시작점에서 발판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적도 못합니다. 알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 평행주기함수는 그림 그리시는 게 맞아요. 그림 대충 그리시면 돼요. 알았지? 선생님도 그냥 막 그렸잖아. 음수 영역도 있고 양수 영역도 있을 테니까 그림 삑 올렸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 대충 그리면 돼. 그리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값과 마지막 끝값은 당연히 높이가 4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야 연속이죠. 이 친구를 4만큼 들어올렸을 때 그대로 연속이 되려. 됐죠? 이해되시죠? 우리 얘는 어려운 문제야. 알았지?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나와 학교 시험에. 그 교과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교과서 더 생각해. 알았지? 더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치? 더 생각해버리잖아. 그쵸? 자,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1193번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있는 1254, 1255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8번. 그런 게 있었어? 1198번이었어? 3번은 그때가 아니야. 이제 빠가요, 빠가. 그치? 1198이었어? 빨리 가자. 1198. 알았지? 자, 문제 보러 갑시다. 자, 내가 저번에 우리 반 이 얘기했나요? 선대칭 2개면은 주기함수라고? 얘기했죠? 선대칭 2개면은 주기함수다. 이런 얘기 했었다. 그치? 그건 당연히 알고 가야 되고요. 분명히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근데 나 이거 속대하지 않았냐? 영상 안 올라가 있어가지고. 올라가 있어. 재생 목록 맨 밑에 보세요. 알았죠? 자, 이거 다 티납니다, 여러분. 그치? 제가 어려운 거 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러게 익숙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플 1254, 1255. 나 왠지 저것도 설명한 것 같은데. 19번은 어떤 거? 1255? 유형 10호 아예 안 하셨어. 아, 그랬어? 미안. 미안. I'm so sorry. 그치? 죄송해요. 빠른 사과. 그치? 아니, 그게 이제 1, 2등급반도 똑같은 걸로 하거든. 내가 지금 1, 2랑 3, 4를 거의 똑같이 지금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1, 2반에서 설명했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유형 19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알았지? 우리 1254번 문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라지펙스라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예요. 그러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네. 뭐 해주고 싶어요? 그치. 말 안 나와서 좀 빡쳤다? 알았지? 그치? 뭐지 이것들? 이러면서 자, 미분해야죠. 라지 f 프라임 x, 즉 라지 f의 미분계수는 요 t 대신에 x 넣어주면 되니까 fx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fx가 뭔지 알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 라지 fx가, 자, 밑줄 치자. 오직 하나의 끝값 거기다가 밑줄 칠게요. 자, 하나의 극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소든 극대든 하나만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극점이 하나다 이 소리예요. 극점이 하나다. 내 말 이해돼? 근데 너네 극점은 당연히 도함수가 부호변화 일으킬 때마다 극점 만들어지는 거 맞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오직 하나의 극값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야?
도함수인 너가 부호 변화를 몇 번 일으켰다는 소리야? 한 번 일으켰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이 친구의 도함수는 너인데 너가 부호 변화를 예를 들어 3번 일으키면은 당연히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극값 3개 나오겠지. 그치? 근데 부호 변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일으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번 일으키게 되면 뭐만 만들어져? 극소만 만들어지잖아. 그럼 극값 하나잖아.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지만 부호 변화는 여기 한 번 일어난 거 맞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극소 하나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전혀 극값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줘야 된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3차 시기 부호 변화 한 번만 일으켜주려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두 점에서 만날 때만 가능한 거 맞죠? 그치?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부호 변화 한 번 일어나요.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x축과 만난다는 소리니까 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을 때만 부호 변화가 3번 일어나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에서 만나지 않으면 부호 변화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거는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돼? x세제곱 빼기 3x라는 3차 함수 그려주고 마이너스 a라는 상수 함수 그려서 교점 개수 3개가 되지 않을 때까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 맞지? 너무 이지한데? 그치? 그래서 그래프 이거 그려주시면 되고요. 3차 함수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3 그때는 마이너스 1 극소는 1에서 만들어지고요. 그쵸? 극대값 극소값 체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마1 플러스 3 2 자 1일 때에는 1,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어떻게 그어줘야 돼? 이렇게 그어주면 안 되겠지? 최소한 마이너스 a가 2보다 같거나 크게 그려지거나 맞아요? 또는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랑 같거나 또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낮게 그려줘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마이보다 어때야 되고 작아야 되고 또는 a가 2 이상이어야 되고 이 소리죠. 됐지? 쉽죠? 그럼 양수 a의 최소값 2 되죠? 자 그럼 얘들아 1255번도 나 안 할 거야. 자 1255번도 보세요. 라제프라는 친구가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요. 최소 부호 변화 몇 번 일으켜야 된다는 소리야? 2번은 일으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라제프를 미분하면은 그냥 fx라는 3차 함수죠? 저 3차 함수가 부호 변화를 3번 일으켜줘야지 극대 극소 모두 가지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3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소리죠? 끝! 됐지? 피니시. 오케이. 얼른 고쳐. 자, 오늘 수업 끝이고요. 숙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빨리 마무리합시다.